지금 국회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예고했어요. 오후 2시인데. 그렇죠. 예. 오전에 그냥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여당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탄핵 전에 네. 탄핵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사의표명을 했고 내가 보기엔 사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방통위 업무 자체가 완전히 중지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방통위가 업무가 정지된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종편 방송이라든지 방송에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유튜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온갖 소통 방식이 다양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방송을 장악해서 뭐 어떤 여론을 형성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나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일단 그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표결 전에 아마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방통위 업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이 대주주 변경 네,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승인 있었잖아요. 신청이 있었죠. 보류됐죠. 그게 YTN하고 연합뉴스 TV였는데 네. 그게 지금 두 군데 다 보류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연합뉴스 TV는 그 이슈가 별로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을지재단에서 이제 그 대주주로 변경이 되면서 YTN과 같이 겹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YTN은 실제로 이제 그 민영화 절차를 거쳐서 주인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것까지 같이 보류가 되는 상황이 돼서 정권 입장에서는 아니 이동관 위원장 말이야 뭐 좀 제대로 할 줄 알고 보냈는데 실제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하고 싸움만 하고 뭐 실적이 없네. 네. 이 상황 이렇게 또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건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아니 실제 기자들 사이에 네. 용산에서 판단은 이제 그만 정리해라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안 그만둔다라고 밝혔잖아요. 사실 이제 자진 사퇴설은 지난주부터 좀 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허를 찔린 겁니까? 뭐 허를 찔린 건 아닌데 근데 네. 사실은 꼼수는 꼼수죠. 왜냐하면 이제 탄핵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통위가 1인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전에 최민희 의원 할 때는 왜 임명 안 했나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고 결국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방통위를 끌고 가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뭐 연합뉴스 TV나 YTN 같은 거 이제 매각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건데 YTN은 아시다시피 원래 분리 매각했으면 아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대주주가 되려고 경쟁할 텐데 이거를 함께 매각하면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한 번에 딱 취득할 수 있으면 더 쉽잖아요. 서로 눈치 싸움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사표를 수리 저는 할 걸로 보는데 언제 네. 하느냐. 사실은 이제 표결 들어가는 상황 보면서 해버리면 그건 네. 진짜로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든지 뭐 검사나 이런 분들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사퇴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딱 징계 들어간다 그러면 사퇴해버리니까. 우리 네. 당도 그래요. 네. 당도 징계 들어가면 탈당 못 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공식적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징계하거나 뭔가 문제 됐을 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버린다? 사실은 그 전에 지금 말씀처럼 탄핵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사퇴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한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하니까 막 국회 본회의 열기 전에 법사위를 열지 않고 그래서 결국 23일 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30일 1일 사이에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뭐 이건 민주당의 성과라고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성과 여부를 떠나서요. 지금 네.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소야대 국회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정권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제1야당의 존재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네. 계속 대치 정국만 가져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본회의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해놓으면 그거 대통령한테 오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계속 이것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럼 이 정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면 결국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1야당을 설득하고 제1야당에게도 공간을 좀 열어줄 건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치가 아니고 끊임없는 대결 구도로만 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 덤벼들고 원래 야당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비판하는 집단인데 네. 그렇게 계속 예를 들면 무시당하는 꼴이 되면 가만두겠냐고요. 저는 정치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들 거예요. 왜?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아마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시키게 하면서 의회 독재 뭐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판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 옛날 구시대 전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매년 얘기하듯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 달라진다 변화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뭐 우리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야당과 협치하기 전에 여당 내에서 협치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당 내 협치가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금 완전히 난장판인데 뭐 야당이 뭐 쳐다보겠어요.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결국은 이제 뭐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 뭐 건의했다는 게 형식적인 거고.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겠죠. 제가 보기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막 막고서고 지금 이동관 이 탄핵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회의도 막 무산시키고 이러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할 건데 정해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네.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좀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우리가 좀 판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꼭 공천 주세요. 우리 열심히 싸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농성-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농성도 하고 막 농성도 하고 아니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하여튼 좀 무슨 뭐 저 톰과 제리처럼 치고받고 막 계속 이렇게 공방정만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만 진짜 손해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 나온 김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 뇌물수수 의혹이 담긴 뇌물이냐 청탁금지법이냐는 대가관계가 있느냐. 대가 그걸 주면서 뭔가 뭐 자리를 요구하거나 인사를 청탁했거나. 왜냐하면 그 전에 어디 뭐 특정 자리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다른 선물도 줬다는 거고. 네. 그 자리를 부탁하면서 선물을 주면 뇌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걸리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뭐 정치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다 김건희 쪽으로 줄 선다는 얘기가 파다하잖아요. 파다했죠. 스스로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뭐 주변에 뭘 한 거 보면 자기가 뭐 거기랑 딱 갖고 옛날에 뭘 했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여의도 주변에도 많고.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예전에 내가 뭐 대학 네. 뭐 어디 같이 다녔다 무슨 뭐 네. 신문 뭐 언론 같이 했다 뭐 네. 전시회를 같이 했다는 사람 정말 갑자기 많거든요. 누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바나 컨텐츠하고 뭔가 협력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얘기들이 얘기가 이제 있어요. 많이 돌아와서 더구나 이제 선거철 되면 네.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례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선물을 주는 거를 뭐 함정 취재했다 이거보다 인사 문제를 얘기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작년 9월이면 하고 얼마 안 될 때잖아요. 인사 막 할 때 말이죠. 물론 그거 찍히진 않았지만 네, 뭐 금융위원 뭐 누구요? 뭐 이러면서 전화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얘기는 대충 있었죠. 뭐 알겠어요. 금융위원회 같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 민감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소문으로만 돌던 게 네. 물밑에서 돌던 게 물리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함정이냐 아니냐보다 그게 더 이제 결국은 인사 문제, 그렇죠. 인사 문제 관여하고 거기에 뭔가 주고 받는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함정 취재라 해도 모르는 사람이나 이게 관계 없는 사람이 주면 이거 왜 사?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왜 사했어요? 하면서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이제 와서 대통령실에서 뭐 그거 뭐 쓰지도 않은 거고 뭐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벌써 작년 9월이면 1년도 더 1년 지난 거 넘은 아니에요. 거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돌려주면은 뭐 다른 걸 사다 줬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니 그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고개가 계속 숙여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카톡으로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 파우치백을.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걸 암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갔던 분이 그 재미교포 목사님이신데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 이제 몇만 명씩
오는 뭐 대통령 취임식에 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150명 정도 하는 대통령 취임식 날 저녁에 그 만찬을 했거든요. 네. 그 신라 호텔에서 했습니다. 맞아요.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석을 해서 온갖 인사들하고 사진을 다 찍어서 자기가 쫙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과시했던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셔갖고 대통령이 부인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사적으로 카톡을 주고 받으며 그 카톡에 그런 명품 파우치백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걸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 말에 당시 청와대에서 나왔던 게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왔을 때 정윤회 문건 사건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것이 폭로됐다고 그래서 조홍천, 박관천 이런 분들이 문건 유출 논란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총선 때 친박 논란이 생겼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장 갖고 나르고 네. 나중에 결국 최순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최순실이 무슨 뭐 연설문 고쳐준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상실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국민의힘의 인사들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두둔하고 감싼다고 해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거 잘 됐어요. 김건희 특검 통과할 거 아닙니까? 네. 거부하기 힘든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이라도 받지 않겠죠. 받겠어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받을 겁니다. 받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 생각해 보세요. 그 녹취록 당을 뽀개버린다. 뭐 세 달이면 이준석 쫓아낸다 했을 때 맞아요. 그분도 사실은 지지자였거든요. 지지자하고 응원해 주던 사람인데 뭔가 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폭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도 보면 원래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폭로한 거잖아요. 네. 왜 했겠어요? 뭐 뭔가 틀어진 거죠. 자기가 해달라는 걸 안 네. 해주거나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해줬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라기보다는 지지하거나 도와주던 사람 말씀처럼 150명의 만찬성에 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윤석열의 이 지지 기반이든 주변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권으로 뭉친 사람들이고 정치라는 건 원래 이권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뭔가 이런 게 목적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짧아도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뭐 동네에서 이렇게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거 사실 구경 잘 못 해봤어요. 예를 들어 뭐 대선 자금을 몇백억 써가지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하는 경우 봤는데 이거 사실은 뭐 전화 녹취한 거 무슨 명품 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약간 양아치들 하는 짓 같아요. 양아치? 약간. 네. 예. 아니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아마 녹취록이 몇 개 까지긴 했는데 실제 지금 안 까진 녹취록이 한 3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게 벌죠. 지금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런 얘기 더군다나 무슨 뭐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 뭐 이런 분들하고 비공개 녹취록에 300개가 있다는 300개 거예요? 이상 있다는 거예요. 와우.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이 사람이 딴 사람이 예, 다른 분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건데 아마 총선 전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씩 까지겠죠. 예. 근데 저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커버 치고 실드 치고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체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정권 임기 5년이기 때문에 4년 차 정도 가야 나오는 거예요. 4년 차는 내임덕이 이제 심각해지고 내부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내부자 고발이 있어야 대형 스캔들이 밖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4년 차의 현상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총선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소상하게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다음에 수사받을 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그 민심의 폭풍에 훅 하면 날아갈 거예요. 정말로.
지금 그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방송에 자꾸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네. 뭐 말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방송에 저도 이렇게 나가 보면 보수 쪽인 분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비판해도 상관없다. 근데 여기는 건들지 마라. 이건 여사 얘기는 절대 하지 저도 마라.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얘기 뭐겠어요. 더 뭐 V1, V2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V0으로 알고 있잖아요. V0이에요. V0이죠. V1 있고 V0. V형. 예, V0. V0보다 위야, V0. 1보다 위에죠. 그게 사실은 야. 그분들도 지금 야당이나 이쪽 패널이나 이쪽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당내 분위기는 어느 정도겠어요. 절대 이제 금기어인 거죠.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대통령실도 당연히 입장이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에 대해서 말 못 하죠. 제가 보기에 이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막 당에서도 뭐라 그러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물론 처음 본회의 표결할 때는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갔는데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 끝나는데 이걸 제2요구로 해서 거부권 행사하게 돼서 다시 국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또 이제 재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석 이상이 되면 이제 그게 의결이 되는 건데 200석이 안 되면 이제 부결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당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른바 김건희 방탄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로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그다음에 얘기했잖아요. 녹취록이 한 300개 이상인데 계속 하나씩 까서 선거 때 하루에 하나씩만 네? 해도 300일이네. 그거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가 대부분 30%를 넘지 30%대를 못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초중반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비관적인 그 분위기가 되고 그런 게 예측이 되면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그 총선 앞두고 예를 들면 핵심 실세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그 폭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투서가 완전히 횡행할 거예요. 언론에 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은 심각해지죠. 심각해지죠.